정보 민원이냐 정보 유출이냐 백보양보에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사안을 가지고 경찰은 왜 한쪽만 탄압하듯이 수사를 하는가? 그것도 그 대상자가 방심이 직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 청부 민원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유일임 방심 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와 친아들과 친조카와 그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유일임 위원장이 거쳐간 조직들 경주엑스포, YTN, 미디어연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열흘 남짓한 특정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는 민원 신청서 그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왜 유일임 위원장이 참여했는가? 이것이 본질이지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보 유출이라는 역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만 왜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걸 규명하자고 여기 모인 이 명분을, 논거를 우리 의원님들 정말 모르십니까? 그게 부족해서 저분들 고발까지 했습니까? 여당이. 네, 박정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이 2019년 2월에 김태우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한 내용을 공익 제보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에서 김태우 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익 신고는 맞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당시에는요,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가 이게 다 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인데 이렇게 명백한 권력의 불법을 신고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민원 사주 한 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위반되는지 여부는 가려야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한 정보를 몰래 파내서 그거를 언론에 흘리고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그냥 눈 감으라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요, 불법 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시죠? 저희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의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네,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이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 우리가 류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탄압사태 진상을 청문회로 밝히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류림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위원회 소개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익위원회는 오히려 불합리한 행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의 권익 침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이 같은 선택적 적극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저희 의원실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서 받은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처리 안건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나 자료 등은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연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저도 촉구합니다. 또 누가 하실 거죠? 박충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하실 거죠? 이웅기 위원님, 네, 김영단 국민의힘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이분 드리세요. 이분.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명칭을 벌써 시작 전부터 청부 민원이다, 공익신고자를 탄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 청문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 청문회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수정하신 적도 있죠. 반대로 우리 여당이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치공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제외하고라도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비호했지만 캐나다로 도망갔던 윤지호 씨,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출마까지 했었죠.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기도 하고. 더 해볼까요?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해서 법안 소위를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원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그리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 조치해야 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 계속 불러들여서 방송의 정쟁 속에 몰아넣어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것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분 드리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상 유례 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불이익 금지, 책임 감면 등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는데 전혀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임 위원장은 간사님,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간사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 9월 15일 날 전체 회의도 불출석했어요. 국회를 무시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를 댔고 오늘 10시에 딥페이크 전문점을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에 4분 동안 기조 발언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그 대표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일임 위원장은 자기 회피를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분명히 회의도 끝났고 여기 출석할 수 있었고 갑자기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어젯밤 9시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는 국감을 따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최민희 위원장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예, 이상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포항나물릉의 이상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그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무슨 죄졌습니까? 방심위원장 청문위는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청문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청문이라는 말, 청부라는 말 이해는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는요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청부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해 못하겠고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공익신고자 판정 났습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뭐 마땅히 보호해야 될 권리 좋은 말씀입니다. 신고자나 여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이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청부 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의 출처 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럼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고 신고한다는 건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호들갑이십니까? 그것도 국감 일정까지 변경하면 경찰 능력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더 하시겠어요? 자, 공정한 사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지금 없다. 이야기가 공정해요 그게? 아니 수사받고 수사 결과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김건희당 하십시오. 김건희당. 잠시만요. 자 이제 한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얼마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 드리세요. 예, 시간 주시면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아니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 거론하죠.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비를 받았다.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구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일임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일임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